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진수 장로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뭐 나 자신이 받는 축복도 제가 불공평하게 제가 받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받은 건. 예, 그렇죠. 불행이 나한테 왔을 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걸 내가 언제 느꼈는가? 나도 그랬죠. 그게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오는 그 현상이 있어요. 네. 목에 힘들어가요. 네. 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사람 이상 네. 당연하다고 네. 봐요. 네. 그 교만은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하는 이상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 어찌 보면 누구든지 그렇다고 봐요. 네. 이 세상에 누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하겠어요. 그렇죠. 예. 절대적으로.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공평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니까 네. 비로소 내가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경험을 제가 하게 했죠. 네. 그 방금 어려움이 오니까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 위기가 있으셨나 봐요. 물론 그렇죠. 위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위장된 축복, 네. 숨겨져 있는 축복이 아닌가. 그냥 계속 크다 보면요, 계속 성장하다 보면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네. 근데 중간중간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 기간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네. 다져지는 시간이라고요. 더 클 수 있게 좀 다져지는 시간이고, 사실은 성공을 계속할 때는 배우는 건 없어요. 네. 어려움이 올 때 배우지, 사실은, 성공하게 되면 배우지 못하는데, 그 배움의 기간이 바로 그 고난의 시기. 네. 그럼 그 위기가 주어질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교만했던 것이 있지 않았는지 한번 성찰해보는 그 시기가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고난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회사가 갑자기 10명에서 100명이 되니까, 목에 힘 딱 들어가요. 우리 아내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빙빙 돌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 목이 힘들어왔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법 돈 가져와서 집 새로 짓고 딱 이제 목이 힘주고 딱 있을 때요. 목이 힘들었죠. 목에 힘들어하는 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네. 토요일이 되게 되면 전에는 잔디를 내가 항상 깎았거든. 네. 그런데 지금은 딱 앉아가지고 이거는 내 할 일이 아니야. 딱 하는 거야 이게. 예. 내가 누군데 이런 잔디를까지 깎고. 100명을 그렇죠. 그게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 얘기는 내가 바빠서 그런다면 괜찮아. 바쁘지도 않고 할 일도 없는데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데파인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회사가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그게 확 극해지더라고요. 참, 그런 위기들이 막 오면 어떻게 그런 극복을 하셨어요? 더 이렇게, 더 성장을 하게 되려면. 저로서는 첫 번째 그 큰 위기가 2000년에 왔는데 이제 버블 때문에 일어난 위기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네. 성경은 이제 왜 이것이 일어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내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내한테 개인적으로 터치할 줄 몰랐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때 집 새로 지은 상태였거든요.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된 이렇게 시작을 딱 하는 거예요. 내 은근히 정식되며 하늘 때 내가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이것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축복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내가 너를 멸절시키겠다. 그 말이 딱 떨어지는데 눈물이 진짜 확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보게 되었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내가 직원들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거 없었으면 지금의 나가 아니었을 확률이 많죠. 그 회사를 이제 창업하셔서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셨는데 그 회사에 그 생각하시던 그 핵심 가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무엇에 두셨나요? 처음에는 뭐 핵심 가치까지 내가 생각할 틈도 없었죠. 사실은. 그게 안 세우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저는 사장이 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사장이 되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나를 누구라 불려야 될지가 이게 영 아니 창업을 하셨는데 사장 될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는 그럼 무엇이 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대해서 내가 나를 사장감이라고 보지 못했죠. 저는. 네.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나를 타이틀 프레지던트라 부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R&D였어요. 예. 그 정도로 내가 나에 대해서 그 원맨 컴퍼니인데. 원맨 컴퍼니인데. 컴퍼니인데 그냥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발견. 좀 겸손하시네요. 아니 겸손하다기보다가 그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하면 겸손하다고 하지만은 내 같은 경우는 혼자였고 그런 꿈도 안 꿨던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고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는 상태였죠, 사실. 그럼 이제 그러다가 언제 핵심 가치, 그러니까 가치를 가져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100명이 되니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저도 30대 중반에 이제 MBA를 하고 40대 중반에 MBA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간부회를 모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네. 이제 하다가 이제 핵심 가치가 나온 거예요. 그냥 핵심 가치가 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그 부사장들 같은 팀들에게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우리가 유니크한 게 뭐냐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가 나온 게 이제 integrity, satisfaction, innovation. 그게 회사 이름이 Image Solutions Inc.에서 ISI라고 불렸는데 그거하고 매치를 시킨 거예요. integrity, satisfaction, innovation 해가지고 결국은 integrity가 가장 큰 value로 했고요. 모든 것 위에 서게. 그 인테그리티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나요? 한국말은 적당한 말이 없어요. 정직으로도 부족하고, 신용으로도 부족하고, 인테그리티 그대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홀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이게 어떤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구조,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테그리티는, 소스는 하나님이다. 그런 컨셉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인식될 때, 인테그리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용이죠, 일종의. 신용이지만은,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거를 디파인 하고 나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에 와서 그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기준이나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맞냐, 아니냐. 그렇죠.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역할을 해요. 그리고 satisfaction은, 여기서 말하는 satisfaction은 보통 customer satisfaction만 하는데, 그것만 아니고, employee satisfaction, 직원들한테 만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innovation,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참 좋았어요. 그런 게, 그 아이디어가 내한테 나온 것이 아니고 같은 팀에서 나왔다는 거. 같이 상의해서 만들고. 그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어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 그것이 모범이 됐다는 거. 그 대부분 이렇게 성공하시고 또 이렇게 사장님이 크게 이렇게 되신 분들을 보면 어떤 이 나의 노력으로 많이 이루어진 거고 또 이런 것들로 내 아이디어로 막 했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정말 쉬운데 벌써 우리 장로님은 정말 이건
운으로 된 거고 축복으로 된 거고 또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들도 직원들 아이디어로 뭐 이렇게 벌써 말씀하시는 것부터 정말 왜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몸에 와닿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회사의 가치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제일 우위에 두는 것이 인테그리티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막상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천하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안 봐도 될 손해를 봐야 할 일도 생길 테고요. 어떻게 예, 제가 인테그리티를 진짜로 느낀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한 그 동기가 네. 처음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 계약을 네. 독일 회사하고 했어요. 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약서는 간단했어요. 한 페이지 계약서였어요. 판매가의 50%는 내가 갖고 개발자니까 그리고 판매가의 나머지 50%는 판매 회사인 독일 회사 갖기로 했어요. 네. 뭐 저 경험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사인을 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가 매년 그 최초의 판매가의 15%를 소프트웨어 메인테넌스비로 받는 거예요. 추가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네. 메인테넌스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나고 뭐 자기네들 하는 거 있지만 내가 프로그램 고치는 건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나 반반 나누는 게 필요한 건데.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불공평하다 했더니까 그러면 주겠다 그러는 거야. 네.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그냥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네.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지켰다 해가지고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게 아니구나. 결국 인테그리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사실. 그런데 상대방을 왜 그 인테그리티 안 지키는가 하면요. 솔직히 손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제 에봇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었는데 큰 회사인데 이제 실수를 해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근데 실수는 대부분이 쌍방의 문제 때문에 생겨요. 일방적으로 한쪽 문제 때문에 생기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경우가. 쌍방의 문제 생기는데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죠, 사실은. 문제가. 근데 그때는 우리는 우리 잘못 비판 딱 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피해된 게 얼마냐, 몇 시간 소비됐냐 하니까 몇 시간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상도 얘기 안 해. 그 시간으로 계산해가 수표 가지고 찾아갔어요, 내가.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돈을 줬거든. 네. 그 어찌 보면 손해죠, 따지고 보면. 네. 안 줘도 되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신용에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경험을 한 3년 정도. 굿필리 한 3년 정도는 손해다. 3년이 지나면 이익으로 돌아선다. 그래서 누구든지 3년 이내에 사업 그만둘 생각하면 신용 안 지켜도 되고 이익이 되니까. 3년 이상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용을 지켜라. 그게 이익이 되더라.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저는 그 한두 번의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요. 제 고객들은 대부분 미국 그 제약 회사들이었으니까 우리 보고 너네들 something special.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믿어주고. 저희들 간부들은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간 간부들은 대부분이 이제 디렉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고 부사장은 한국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게 회사가 작았을 때 누가 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들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사장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제약회사에서 봤을 때는 너네들은 간부들이 한국 사람인데도 좀 뭐가 특별하게 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그거 좋다고, 저희들한테. 그 문화가 독특한데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3년 이상 사업을 하려면 신용을 지키는 게 실제적으로 이득이다. 예. 이 말씀이 정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새겨들어야 될 것이 신앙인들이 이제 그런 신용을 지키고 정직하고 하는 게 또 신앙적인 거에 따라서 하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비즈니스에 이득이 된다는 예, 길게 봤을 때 그것을 알고 가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예. 그거는 경험한 사람이 예서 제 같은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건데 네. 그렇잖아요. 신용이 빌드업 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묻지를 않아요. 네. 그렇죠. 묻지를 않고 줘요. 줘요. 그러니까 가격을 더 달라고 해도 믿으니까 네. 분명히 물론 더 달라고 가치 이상을 요청하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쌓여가면서 비즈니스가 그럼요. 커나가고 예. 그런 과정이 돼야 또 폭발적으로 확 커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회사들이 제약 회사들이 큰 프로젝트를 안 줘요. 예. 근데 조금 주다가 하면 또 더 큰 거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 뭐 1년에 뭐 $3 밀리언까지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니까. 네. 그 신용을 쌓기까지 그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네요. 네. 필요하죠. 예. 정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구셔가지고 정말 부자가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열심히 노력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딜레마 같은데요. 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결국 성공이 노력의 결과인가, 운인가, 예. 축복인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나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원주민들 상대로 해서, 원주민들 중에서 비전이 좀 보이는 사람들한테 내가 비전 트립을 시켜요. 네. 그 원주민 마을에서 뉴욕까지, 다 갔다 오게. 모든 경비를 그리고 저희 집에서 머무르면서 생활하는데 그 2,000불이 들어가요. 네. 한 사람당 1인당.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료로 시켜요. 무료로 하는데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 읽어요. 네. 매일 이제 페이스북에다 큐티 말씀 올리면 그 읽고 나게 되면 글이 표시를 해야 되니까 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절 한 절을 선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코멘트를 붙이면 1점이 주어져요. 네. 그래서 300점이 네. 주어지게 되면 이제 비전 트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300일 쉽지는 않죠. 그렇죠. 300일 큐티 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도 큐티 하고 나서 꼭 기록에 남기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2,000불인데 점수당 예. 2,000 나누기 300 하게 되면 1점당 얼마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간당 계산해 보면 시간당 한 40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 그거 읽는데 40불.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 트립을 했는데 그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인가? 네. 만약에 원주민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비즈니스 트립을 갖다 생각했을 때 나의 기분이 어떨까? 기분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은혜로서 왔다고 생각해줘야 되는 것이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때 나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나는 명분을 갖고 싶은 거야 이게. 진짜 도와주고는 싶은데 명분을 찾는데 얘가 명분을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축복이 노력의 결과이냐 성공이 안 그러면 그 축복이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이게. 근데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주고 싶은데 우리가 주고 싶은데 너무 주고 싶으신데. 그런데 주면 스포일 될 수 있고 내가 원주민 그냥 줘버려 스포일 되는 식으로 그렇죠. 우리 스포일 될 수 있으니까 명분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 그 예를 들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명분 주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가 했다고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기분이 어떨까? 가소롭게 생각되시겠죠. 내가 하는 걸 지어야겠다. 예를 들면.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연관성이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명분을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은 것. 네. 그러니까 명분 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줬다고도 내가 하나님을 줬다고도 뺏겼어요. 예,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정말. 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지만은 물론 그래요.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다고 노력했다고 다 결과가 오든가요? 그렇죠. 절대 안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하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기본을 하고, 그리고 노력 안 하고도 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네. 그것을 킵하는 거는 또 불가능한 거다고 봐요. 네. 네. 공짜로 온 거는요, 쉽게 사라져버려요. 네. 네. 맞아요. 장로님께서 한 조직에서 이제 리더로 계속 계셨는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리더가 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어느 정도였나 하면, 이제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하잖아요. 네. 네. 제가, 공전 5학년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반장 선거를 하는데 제 이름이 나왔어요. 네. 기분 되게 나빴어요. 왜요? 저는 반장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네. 난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나를 놀리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그 느낀 정도로 거예요. 생각하셨어요? 노력해서. 그런 기분 되게 나빴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리더십이 없다고 내 스스로가 디파인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와보니까 어떻든 간에 내가 사장이 돼 있었고, 네. 교회에서는 장로가 돼 있었고, 그러면서 도대체 리더십이 뭐냐? 그러다가, 리더십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리더십만 리더십이 아니구나. 네. 보통 우리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네.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네.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MBA를 하면서 또 느낀 게, 리더는 꼭 그래야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내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새는 약간 서브는 리더십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약간 위크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네. 서브는 하는 거. 그런데, 분명히, 부드러운 리더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더의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네. 첫 번째 리더는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더니까. 네. 끌고 나가는데, 끌고 나가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목표를 누가 세우느냐. 네. 리더 자신이 세우지 말라는 거죠. 네. 리더 자신이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리더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리더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밑으로 푸시돼 버리면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쉽게.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그 밑에 사람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목표가 세워지게. 시계. 그런데 예. 그 아랫사람들이 세운 목표가 예. 그 리더의 목표하고 안 맞을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운드를 정해요. 네. 한 80% 정도. 네. 좀 많을 수도 있지만 80% 정도 바운드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그냥 억습들 해요. 예. 그거 조금 더 낮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네. 그 아이디어가 그 밑에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사람을 100% 아이디어를 20% 적게 할 거예요, 분명히. 80%밖에 안 한다고요. 네. 그런데 80% 된 아이디어를 받아주고 격려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거니까 신나가지고 20% 더 해요. 네. 그러면 그렇죠. 80%가 100% 되고 100%가 8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밑에 있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디벨롭 시키게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 리더가 목표를 내가 세워서 그냥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목표부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정말 오너를 격려해줘서 그게 이끌어져 가게.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되게 되면 매출액 목표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전략회의 할 때 그런 목표를 세워요. Next 3 years, 5 years 하는데 그거 할 적에도요. 저는 저 목표를 안 세웠어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회사가 매년 10% 성장했을 경우 이남보고 그런 식으로 한 후에 이제 아이들을 물른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키 사람 얼마 정도 5년 목표를 얼마로 했으면 좋겠냐. 그 대신 내가 조금 많이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남부를 쓰죠. 예. 그리고 에버리지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에버리지가 우리가 목표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게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니잖아. 예. 그렇죠. 같이 한 목표니까. 그러면 오너십이 확실히 더 생기더라고요. 예.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리더의 문제가 뭔가 하면 완벽하려고 하는 거. 네. 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완벽할 수가 없어, 이 리더는. 그렇죠. 똑같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나가지고 리더가 된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그 스팟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됐는데 내가 잘 나가지고 리더가 됐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완벽하려고 한다. 네. 네.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실수했을 경우에 시인을 안 하려고 그러죠. 예. 네. 디펜스 하게 되고.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인데 절대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하게 되면요. 밑에 사람들 좋아요. 네.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그 대신 잘못했을 때 왜 잘못하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벌어졌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펙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해서 리더를 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그 나의 약점이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리더는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모션을 어태치하고 디태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에 얽매여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모든 그 개인적인 감정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네. 예, 그러잖아. 냉정해져야 냉정해야 돼요. 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사람을 해고시킬 때 제일 어려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저 친구도 해고시켰고 저 가족도 조카도 해고시켰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해고만 시키면요. 그 다음부터는 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적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게 그걸 안아줘야 돼요. 네. 절대로 특히 크리스찬들은 해고시키고 나서 저걸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도 안 보면 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또 해고를 시켜서 보냈으면 참 어떻게 끌어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페이버를 더 줘야 돼요. 네. 페이버를 더 줘야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 해고시키고 나니까 알잖아요. 가정 환경을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세브런스 페이 회사에서 주는 거 가지고는 부족한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보통 세브런스 페이 예를 들면 미국은 많지 한 달 정도 주면 끝나버리잖아요. 내가 3달을 치를 줬어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친구한테 누구한테 3달치 주고 누구한테 한 달치 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결정한 것이 한 달치는 회사에서 주고 2달치는 내 봉급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최소한 느끼기 내가 특별한 이런 배려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더라고요. 약하더라도. 저도 원주민들 일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도 그렇게 해고된 친구들이 지금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럼 가끔가다 서로 라이크를 눌러줘요,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는 이제 비즈니스맨이시지만은 또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또 선교와 뗄 수가 없는데 비즈니스 포 미션과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라고 보는 경향이 좀, 비즈니스 이제 미션.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팔고 원주민을 이야기하기 전에, 단계한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선교라고 봐요. 일종의.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비즈니스 에제 미션 내가 선교한다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괜히 그냥 거룩하게 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같은 건데 물론 이제 회사 팔고 회사를 차리고 나서
저는 그걸 할 때 내가 비즈니스 에저 미션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시작할 때도 생각을 안 했는데, 실제로 하면서 이제 경험하는 게 의하면, 비즈니스 포 미션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네. 비즈니스의 단순한 선교의 그 수단이죠, 그냥.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미션에 쓰겠다는 게 그게 목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사였어요. 네. 비즈니스 경험이 전혀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을 해 도와줬는데 비즈니스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얼마 내에 독립하겠다. 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 대부분이 비즈니스 포미션은 실패해요. 네. 왜냐하면 탤런트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비즈니스 에저 미션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 경험이 있고 비즈니스 해본 사람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하면서 같이 비즈니스가 사면서 하는 게다 보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죠. 네. 저는 그 비즈니스 포 미션을 또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그냥 선교사들 도와주고 이런 데다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괜찮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용어를 얘기할 때 비즈니스 포 미션하고 비즈니스 에저 미션이라고 이제 BAM이라고 할 적에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에저 미션은 이제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로 하고 있죠. 그 정말 비즈니스와 미션을 우리 같이 하는 에지 미션으로 한다는 게 정말 돈과 어떤 신앙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립적인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걸 놓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돈만 벌려고 맘먹으면 또 쉬운데 이게 선교까지 하려면 참 힘든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해오셨어요? 저도 이제 비즈니스 에저 미션 한다고 하면서 저도 오래는 안 됐죠. 이제 한 4년 됐나요? 4년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비즈니스 포 미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단지 물론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했다는 의미는 되지만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비즈니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선교의 무게가 실리다 보면 비즈니스 초점을 못 맞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비즈니스, 특히 이제 원주민 비즈니스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점을 못 맞추다 보면 비즈니스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결국 선교도 못하는 거죠. 모든 게 망가져버려요. 예를 들면 고사리를 파는데 고사리 품질이 나빠 보세요. 결국은 다 막혀버려요. 선교한다고 누가 더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처음에는 사주죠. 한 번 사주다가 나쁘다 그러면 그다음 소문 나버리면 안 사요. 절대로.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밭 얘기 있잖아요. 자갈밭, 돌짝밭, 그런 게 가시밭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씨앗이 어디 떨어지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원주민들을 봤을 때 자갈밭이에요. 자갈로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자갈밭에다가 씨앗을 떨쳐놓고 이렇게 보는 거야. 자라나 안 자라나. 그래서 한참 보다 안 자라는 거야. 그래 속이 답답한 거죠, 막. 그래서 어느 순간에 느낀 게 지금 내가 그 씨를 뿌릴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지금 자갈밭인데 자갈을 저희가 하는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려고 씨를 뿌리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돌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심플해져요. 그럼 내가 할 것은 돌 제거하는 작업이니까 그냥 예수 복음 안 한다 하더라도 선한 영향을 일단 끼치자. 가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죠. 그게 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베이스 만드는 거죠.
그걸 하다 보면 관계가 형성되고, 그렇죠. 잡을 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그런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서 과연 자랄 거냐. 그래, 지금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의 초점은 저는 그래. 모든 게, 초점이 그냥 비즈니스다. 그래, 이번에 고사리 이제 도와주고 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선교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선교하려면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농사만 도와줘라. 도와줘라. 고사리, 네. 그 고사리 좋은 품질 만드는 게 선교다, 이게. 네. 제가 선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도 선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냉정하거든요. 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아. 네. 네. 그렇다면 장점을 바꿔야 되겠다. 네. 그래서 모든 초점을 앞으로 진짜 좋은 회사 설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게 된 다음에 해더라도 늦지 않다는 거.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되어버리면 비즈니스 안 되버리면 망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갔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내처럼.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막 하겠구나. 정말로 자갈밭 위에다 자꾸 씨를 뿌려놓고 계속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아주 귀한 그 조언을 들었는데요. 그 책을 쓰셨어요. 인생은 불확실하나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예. 그 책을 보면 성공 매뉴얼 10가지가 있습니다. 예, 성공하고 싶은 저로서는 그 10가지가 모두 흥미로운데요.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첫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싫어하는 일을 해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싫어하면 열심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장 그렇겠네요. 할 수가 없고, 싫어하게 되면 땡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더 해요? 고역이죠. 고역이죠. 제가 15시간 일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좋아해서 했지, 정말 싫어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그 둘째가 열심히 일하라. 이거셨는데요. 뭐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얼마나 도대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이런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급 받는 만큼만 일해요. 네. 봉급 받는 것보다 더 일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사장이 돼가지고 회사 일찍 가잖아요. 그래서 쫙 보게 되면, 9시부터 시작하는데 7시 반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죠, 내가. 회사 주는 것보다 더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1년 후에는 분명히 돼요. 반영을 해주신다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남죠, 아무래도. 그리고 펑션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자기가 받는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올려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되고 나가지고요, 직원들 인터뷰를 1대1로 했단 말이에요, 매년. 그때, 그리고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적인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물어요. 봉급 많이 받고 싶냐고. 네,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봉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라고. 회사도 바보 아니에요. 그렇죠. 받는 봉급만큼만 일했는데 왜 돈 더 줘요? 그러네요, 진짜. 절대로 안 줘요. 그거 손해예요. 개인은 그러죠. 내가 바본가? 바보게 회사 주는 것보다 더 일해 이렇게 하지만은 회사도 절대 바보 아니거든. 그렇죠. 누군가 양보를 해야 돼요. 맞아. 밸런스가 깨져야 되는데 회사는 절대로 먼저 안 깨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불공평해지니까.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8시간만 일해가지고 절대로 물론 그래요. 뭐 개인 생활도 있고 그런데 그럼 할 수 없죠, 그거야. 근데 요새는 또 막 그 오버타임을 또 싫어도 또 줘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버타임 얘기 안 하고 일하죠. 그 셋째, 주인 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제가 주인이면 주인 의식을 갖겠는데,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나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주인의식은 좀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타고나는 게 있는데, 저는 내 나름대로 디파인한 주인의식에 대한 디파인은 뭔가 하면 주인이 아닌 사람이 네.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주인의식이라고 봐요. 네. 주인인 사람은 어차피 그렇죠. 주인이니까. 뭐. 주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보이실 거 아니에요. 예,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은 주인을 알아줘요. 예. 알아주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 돼요. 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진짜 주인처럼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게 하게 되면 네. 진짜 주인처럼 열심히 하다 보니 다 배워요. 네. 주인이 될 수 있는 걸 다 배워버려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되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네요. 예. 정말 내가 어느 쪽으로 주인이 알아주지 않든 네.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정말 보답이나 혜택이 나한테 정말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진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분명히 오게 돼 있다. 네. 네. 제가 주인의식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뭔가 언제 느낀 가 하면요. 네. 주인의식이 되면 네. 그 일 자체가 내 일이 돼버려요. 그렇죠. 네. 더 재밌어지고. 재밌어지고. 그런데 내가 골프를 내가 40대 중반에 처음 배웠는데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때는 처음 배웠을 때는 이제 지고 어깨에다 치고 18홀 다 하고 나도 한 홀 더 치려고 발버둥 칠 때예요. 네. 네. 그런데 내가 PGA 구경을 나갔어요. 네. PGA 진짜 처음으로 갔더니까 야 진짜 신나더라고요. 뭐 타이거 우즈 나오고 막 하는데 진짜 신났는데 한 3홀 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던 거예요. 네. 남의 거 따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픈데 앉아가지고 쉴 자리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할 적에 그렇게 느끼지 않았거든. 네. 네. 18홀 하고 나서도 더 치고 싶었었는데 피곤하지 않았는데 왜 진 것도 없는데 3홀 그냥 따라갔는데 왜 피곤할까? 네. 딱 느낀 게 저 게임이 내 게임이었으면 네. 내가 피곤하지 않을 텐데 네. 저 게임이 그들의 게임이었구나. 네. 나는 구경꾼이고. 구경꾼이. 그럼 주인의식이라는 게 바로 그들의 게임을 나의 게임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비유가 어떻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많이 진짜 배웠습니다. 주인의식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마태복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얘기가 나오는데, 주인이 떠날 적에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고 떠났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해라 하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종한테 그랬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 하면 그 사람은 주인의 입장에 생각을 하나도 안 했거든. 그래요. 맞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네.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면 정말로 그렇게 투자했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날렸다고 합시다. 그래도 나는 내가 진짜 주인이라면 열심히 했다 그러면 난 봐줄 것 같아.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의 입장에 생각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게 이제 문제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자체가 어찌 보면 항상 주인의 입장에서 청직이라고 할 적이 잘못 혼돈하는 게 쉬운 게 뭔가 하면 청직하게 되면 주어진 것만 하는. 네.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주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청직이 나는 지키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네.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에서 이거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 네. 그게 주인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청지기 의식도 아니고 어찌 보면 청지기 의식과 주인의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또 넷째가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예. 말씀인데요. 우리 목표를 정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세우고 이뤄나가야 될까요? 목표는 너무 멀리 있는 목표는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느낄 수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고 네. 그렇게 실현할 수 있는 거. 실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의 목표. 네. 네.
그러니까 멀리 나는 커서 먹어야 되겠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어려웠으니까. 네. 난 커서 대통령 되겠다는 그거는 전혀 관계도 없었고. 그런데 저는 대부분 2, 3년의 목표를 세웠고, 네. 그거를 달성하게 되는 다음 목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목표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놓으면 집중이 돼요. 네, 맞아요. 집중이 되면 행복해요. 네, 맞아요. 몰입. 몰입이 될 수 있는 게. 목표가 없으면 몰입이 절대로 안 돼요. 목표가 또 한 단계 한 단계 또 막 성취돼가는 과정 자체가. 과정이 느껴지니까. 저는 심지어 고사리 끓는 거도요. 그 목표를 세우고 하거든요. 내가 1시간에 몇 파운드 꺾었다. 네. 오늘은 몇 파운드 꺾겠다. 일을 즐길 줄 아시네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 5째, 한 가지에 집중하라. 해도 안 되면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이게 이제 고슴도치하고 예를 들면 해잭, 그러니까 고슴도치하고 여우하고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네. 여우는 영리하잖아요. 예. 영리한데, 그리고 이런 기형도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